날이 덥거나 과식을 하게 되는 날에는 탄산음료가 특히 생각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대체제로 제로 탄산음료나 탄산수를 선택하시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제로 탄산음료, 건강을 위해서는 탄산수를 드시는데 오늘은 과연 제로 탄산음료와 탄산수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사실과 오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로 음료나 제로 탄산음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아세설팜 칼륨과 수크랄로스입니다. 이 성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제로 음료의 핵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세설팜 칼륨은 설탕보다 200배나 더 달콤한 맛을 낼 수 있는 인공 감미료고 당연히 칼로리도 없습니다. 특징은 다른 인공 감미료나 천연 감미료와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각각의 감미료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단맛을 더 오래 지속해주고 질감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FDA에서는 아세설팜 칼륨이 혈당 수치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크랄로스는 살충제 화합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물질인데 1999년에 식품이나 음료에도 승인이 돼서 지금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설탕의 6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띠고 뒷맛이 상쾌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막걸리를 만들 때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수크랄로스의 안전성에 관한 대답은 아직까지는 글쎄입니다. 왜냐하면 수크랄로스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성 장 질환의 위험을 2배 정도 올려주거든요. 또 당뇨나 체중 증가 등의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을 때 제로 탄산 음료 괜찮을까요? 제로 슈거는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지 칼로리나 당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식품 100ml나 100g당 0.5g 미만일 때 제로라고 표기가 가능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지만 일반 탄산 음료와 비교를 했을 때 잠깐 당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제로 음료를 마시는 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를 꾸준히 드시는 편이라면 이 점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단맛에 내성이 생겨서 더 단맛을 내는 식품을 찾게 되는데 이걸 당 중독이라고 합니다. 당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로 음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제로 음료는 설탕 대신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단순히 칼로리 섭취량만 놓고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장 건강에 좋지 않고 당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제로 음료가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발표를 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이어트나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닙니다.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는 공통적으로 몸에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비만을 유발하고 당뇨 같은 대사질환 등을 높일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음식에 사용된 역사는 25년쯤 됩니다. 이 정도 기간으로는 인공 감미료가 몸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를 결정짓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들이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나 소화를 위해서 탄산수 마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한때 건강을 위해 탄산수를 마시는 게 좋다는 붐이 일어서 탄산수 제조기가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만드는 탄산수는 물처럼 칼로리가 제로니까 당연히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살이 빠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찌지는 않겠죠? 하지만 답은 의외입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도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물에 비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탄산수를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식욕을 올려주는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탄산수를 먹고 계시다면 일단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탄산수를 마시면 소화불량이 개선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상식입니다. 식약처를 비롯한 영양 관계자들도 탄산수는 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소화 촉진이나 노폐물 제거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물과 동일한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산수가 물에 비해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근육통을 완화하고 배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운동 등으로 근육이 자극을 받게 되면 젖산이라는 피로물질 때문에 근육통이 생기는데 탄산수에 포함된 중탄산이 젖산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탄산수의 가스 성분으로 인해서 장이 팽창하게 되면 변비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전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탄산수를 물 대용으로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산수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탄산수가 위와 식도의 산도를 올라가게 해서 위산을 더 분비시키기 때문에 위장질환이 있다면 탄산수는 좋지 않습니다. 탄산음료나 제로 탄산음료에 비해서는 당이 없지만 pH 농도가 3에서 5 정도로 약산성에 속합니다. 사람의 입속 농도는 pH 6, 7 수준인데 입안 농도가 5.5 이하로 떨어지면 치아 외부를 구성하는 범랑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탄산수를 자주 마시면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복부팽만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탄산수는 역시 좋지 않습니다. 탄산음료에 비해서는 제로 탄산이나 탄산수가 더 나은 선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다이어트에는 제로 탄산, 건강에는 탄산수, 이건 아닙니다. 마실 수 있는 음료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역시 깨끗한 물이죠. 즐거운 명절, 반가운 분들과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과식, 과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식재료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